자, 시작합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자, 21페이지. 자,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우리가, 요걸 수업해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요거. 남신의 주동 박시봉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조금, 좀 길게, 좀 한번 강의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자, 보시면, 자, 2번 문제에서 철저하게 뭐가 나와 있냐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힌트로 삼을 수 있는데, 자, 칠판 한번 보자. 자, 먼저 우리가 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자, 요거 한번 우리가 판단 내려볼게요. 자, 시를 체크할 때, 자, 첫 번째. 자,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쓸 때 있는 보기가 있고 쓸 때 없는 보기가 있다 그랬죠. 그지? 그러면, 쓸 때 있는 보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적 배경. 자, 그다음에 작가 경향. 자, 그리고 마지막이 상황에 대한 태도. 이 녀석을 우리는 주제라고 한다 그랬지? 이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자, 텍스트의 흐름과 같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자, 적으면서 보세요. 정 5가지. 자, 두 번째. 우리가 부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은, 자, 우리가 어떻게 체크한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상황은 우리가 이미지가 차갑다, 거세다, 어둡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모를 딱 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봐야 할 때 우리는, 자, 뭘 판단하냐면 화자가 있거나, 자, 또 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녀석은 동그라미 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보통 화자가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판단할 때 우리가 반응을 체크해야지, 반응. 자,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정서적 반응과 태도적 반응. 자, 정서적 반응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요 두 가지 전부 다, 자, 물결을 자,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태도. 이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 어디 나와? 마지막에 나오죠? 자, 마지막에서 우리는 뭘 판단하라? 노력의 유무를 판단하라. 그래서 노력이 있게 되면, 자, 이걸 예전에 이제 5번 했는데 뭐 상관없죠? 자, 노력이 있으면, 자, 극복 의지. 자, 똑같은 말, 희망. 자, 똑같은 말, 생명력. 자, 똑같은 말, 지향.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우리가 감각적 시효는 무조건 V표 쳐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때 우리가 대표적인 감각적 시효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거야. 그지? 자, 첫 번째, 음성 상징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채어. 자,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뭐, 노래, 소리, 휘파람, 향기, 냄새. 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V표 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줄을 쭉. 선생님, 안 온 친구 문자 한번 좀 보낼게요.
저 2번 문제 한번 읽어봐. 거기 우리가 보기 있잖아, 보기. 그치? 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2번 문제 보기. 자, 됐습니다. 뭐 가볍게 읽으면 돼요.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 흐름과 그 다음에 텍스트의 흐름이 같다. 그치? 이렇게 말씀드렸어. 자, 계속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시는, 자, 먼저 우리가 바라볼 때, 자, 현대 시는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이론이 좀 있어. 자, 현대 시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이 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부조리 현실, 두 번째,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찰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는 저 성찰 깨달음을 볼 때 사실은, 자, 인생적 성찰과 개인적 성찰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저번에 강의해 보니까, 자, 아이들이 이제 인생적 성찰을 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성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적 성찰을 먼저 가볍게 볼게요. 자, 인생적 성찰이라는 것은, 먼저 사물의 속성과 다른 말로 이 특성이라고 하는데 사물의 속성과 자연의 섭리. 이때 여러분들 저 사물은 자연물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의 사물은 자연물과 인공물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야. 알겠지? 자, 사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것을 인생으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줘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린 다른 말로 새로운 의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깨달음은 교훈성일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에 보면, 자, 낙화라는 시에 보면 꽃이 있어요. 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핀다. 그치? 그녀를 봤더니. 그러니까 꽃은 사랑이 피어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봄에, 자, 꽃이 지죠? 낙화예요. 자, 그러면 요 낙화니까 당연히 꽃이 지는 거니까 이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열매가 바로 영혼의 성숙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녀석들이 바로 뭐죠? 자연의 섭리나, 자, 그리고 이 밑에가 뭐죠? 인생이죠. 그래서 이별한다는 것은 자, 영혼이 성숙하는 거야 라는 교훈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인생적 성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성찰.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찰인데 아이들이 성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개인적 성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오늘은 자, 거기 가시 있잖아요. 가시는 이 녀석입니다. 개인적 성찰입니다. 자, 개인적 성찰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인적 성찰은 자,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는 어떤 거냐면 이 과거라는 것은 마이너스
행위나 가치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반성합니다. 이때 반성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반성을 하고 나서 그럼 여기 과정이 전부 다 뭐예요? 성찰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둘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에 긍정에서 극복 의지를 다지거나 아,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자, 이렇게 살아가겠어. 극복 의지를 다지거나 자, 아니면 저것에 대한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 여기까지 적으세요. 저기 뭐 그냥 툭 던지면 밑에 개인적 성찰에서의 극복 의지는 시인 두 명이 대표적이에요. 바로 윤동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백석입니다. 보통 개인적 성찰에서 자, 나는 끝까지 바보였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자, 김수영과 그 다음에 기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백석. 자, 그리고 이제 가시를 들어가 보죠. 자, 백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시인은 되게 중요한 시인이야. 우리가 알아둬야 돼. 왜 중요하냐면요.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중요해요. 근현대 시인 중에서, 미남 3명을 뽑아라. 3명을 꼽아라. 그러면, 선생님은 백석을 2위로 봅니다. 3위가 윤동주. 근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위가 윤동주, 2위가 백석, 그리고 1위가 나. 이들의 공통점은 키들이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백석 되게 멋진 사람입니다. 이 백석 얘기 잠깐 해주고 이 사람이 시 3개 적어줄게. 3개. 백석은 일제 강점기 때 사람입니다. 먼저 일제 평가원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시고요. 그 작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 뭐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흰 바람벽에 서서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자, 백석인데요. 백석은 여러분들 정확히 학교가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 여학교 여고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 당시 황해도 정주. 그래서 여고의 영어 선생이니까 일제강점기 때 영어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시인이죠. 그러니까, 그때 문희는 지금의 거의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특히 백석은 거의 BTS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여대 앞을 지나가면 이화여대 학생들이 다 쳐다보거나 소리 질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또 잘생겼고요. 잘생겼고 되게 멋있고, 당시 키가 한 170 살짝 넘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큰 키죠. 그때 남자 평균 키가 한 160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큰 키죠. 지금으로 따지면 180 정도 되는, 그런 키예요. 그리고 잘생겼죠. 그리고 시 쓰죠. 시 100권을 냈는데 그 100권이 다 팔렸어요, 순식간에. 그럼 그 100권이 그때의 가치라면, 지금은 뭐 얘기하더라면 100만 권 가까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때 가치가. 왜냐면 시를 살 수 있으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땐 대부분 농민 먹고 사느라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백석은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정혼이었죠. 정혼.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그냥 맺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고 당신이 만약에 딸 낳으면 나중에 결혼시키자. 그래서 결혼을 해요. 자,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 이름은 자야. 그래서 그 여자가 자야야 자야. 그 여자가 물론 가명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만주로 함께 도망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시대의 가치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왜냐면 일부 일처가 아니고 그때는 일부 그러니까 남자네 여자 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였죠. 그때 가치는. 자, 그래서
어, 도망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기다려요, 백석이.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대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얘가 기다리면서 시를 썼는데 그게 내가 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예요. 그 시를 쭉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자야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는 얘 아내가 있었잖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도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백석은 홀로 떠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자, 이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야가 좀 재밌는데 선생님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자야가 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이제 문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자야를 많이 좋아했나 봐. 그 중에 한 언론사에 관련된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았는데 조선일보인가 그럴 거예요. 돈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야에게 막대한 돈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자야가 그걸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큰 레스토랑을 차려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자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큰 레스토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백석이 없는데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어느 스님에게 줍니다. 그냥 줘요, 그냥. 그 스님이 바로 이제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그 레스토랑을 받고 그것을 절로 바꿉니다. 그게 지금 저기 성북구에 길상사라고 있는데 그 절이에요. 그래서 절이 예뻐요. 절이 되게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나중에 이제 자야가 이제 수필집을 내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은 백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필집을 냅니다. 자, 근데 백석이에요. 자, 백석.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자, 3번. 자, 첫 번째 백석. 자, 백석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혈연 공동체에 대한 희고에 대해서 얘기해요. 혈연 공동체에 대한 희고.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건 그리움과 소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설명해 줄게. 자, 혈연 공동체라는 건 여러분들 고향 플러스 친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사람은 옛날 과거에 행복했었던 것을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단순히 어떤 자신의 고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흩어졌으니까, 그치? 우리 한민족에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 요런 시들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승이나, 자, 아니면 뭐 팔원, 자, 요런 시들이, 자,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 개인적 성찰이에요. 개인적 성찰에 대한 자, 극복 의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한번 가보자. 자, 요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볼래? 샤프로 체크 한번 쭉 해봐. 그리고 선생님이 끌고 나가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는 좀 내용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작. 문제는 같이 풀게요. 읽어 내려가면서 툭툭툭 체크하는 거야.
자, 됐나요?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에서 자, 편지 형식이다 뭐 이렇게 나왔었지, 그지? 자, 그거 바탕으로 끌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신의주 끊어봐. 아니 그 제목 저 꼭대기 제일 꼭대기 저기 제일 꼭대기 거기 물론 밑에 끊어도 되는데 그러네, 밑에 끊어도 되네. 자, 남신의주 끊으시고요. 자, 유동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부평구 삼산동 뭐 산곡동 부계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입니다. 박시봉방, 자, 방 밑줄 치세요. 자, 거기다 적어봐. 뭐라고 적냐면 자, 새 들어 살 때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주소 형식이에요. 제목이 주소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자, 편집글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서간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렇게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집이 있는데 자, 우리 집에 방이 2개가 있네요. 근데 한 방에 어느 누군가가 세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낼 때 여기 하면 이 주인한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룡선 방 하게 되면 최룡선 방에서 세대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자, 갑니다. 좀 멋있어, 백석. 좀 멋있어. 어느 사이에 나는 나 동그라미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상실감이니 그러면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 요 2줄 묶어볼래? 자,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죠. 고향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래? 타향이라고 적어봐. 타향. 그럼 타향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일제강점기 많이 봤었죠? 타향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유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족들과 다 헤어졌죠? 그래서 가족했지. 누가? 본인이.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면 깔끔합니다. 상황 긍정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 찾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 쓸쓸하니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쓸쓸한, 자, 거리 끝에 헤매었다. 물결 쭉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람새인 세모 잡아봐. 바람이 세차다. 왜요? 거세다 이미지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세모. 이거 어둡다 이미지 맞지? 그치? 자, 저물어서 세모. 바람도 세게 불고 세모. 자, 추위 세모. 그렇지. 거세다 차갑다. 점점 더해오는데 시련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나는 자, 어느 목순의 집 헌 돗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자, 뭐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쥔을 붙였다는 얘기는 새를 들어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다 2글자 가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현 대신은 가난이 깔려 있어. 알겠지?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숲내 나는 자, 춥고 세모. 자,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거기다 적어봐. 자,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해. 그럼 오른쪽에 적으세요. 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 이런 의미. 적어봐. 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 뭔지 알죠? 이거. 그죠?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시에서 손깍지 베개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요 2줄 묶어볼래? 위에 글자를 쓰기도 하며와 자, 굴기도 하면서 2개 묶어봐. 자, 질문 던질게. 이거 생명력이야, 무기력이야? 그렇죠. 무기력이라고 적어봐.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슬퍼하고 어리석음, 자, 슬픔 물결 잡고요. 어리석음 물결 잡고요. 자, 되새김질하는 거였다도 물결 잡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외롭고 슬프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소가 음식 먹고 우물 먹다가 다시 뱉어서 다시 먹고 막 이러잖아. 그지? 계속 생각했다. 자,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자, 핑 부위표. 음성 상징어니까 이런 거 부위표 친 거예요. 괴일적이며 눈물이겠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자, 붉도록 부위표 잡고요. 자, 부끄럽다가 눈에 들어올 거야. 그지? 자, 부끄럽다 물결 잡아. 나는 내 슬픔과, 위에서 체크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물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죽을 것 같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와서, 자, 나는 슬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어리석음도 느껴서 죽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야. 지금까지 그 얘기.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나 바트. 자, 바트. 이게 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나. 눈에 확 들어오게.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죠. 그럼 이제 뒤에 뭐 나올 수 있어? 그래,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고개를 들어. 이런 거 있나? 자, 고개를 들어. 자, 밑에 보니까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두 줄 묶어보세요. 두 줄 딱 묶고 나서 이것은 상승이에요, 하강이에요? 그래요. 상승 이미지는요, 자, 늘 태도적 이미지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예요? 극복 의지 느낌 보이죠? 그렇죠? 왠지 하강 이미지는 절망체념 같은 거고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즉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내 힘과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요거 가로 묶어봐. 내 힘과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가로 묶어.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운명이라고 적어볼래? 운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뭐죠? 운명에 나를 맡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해요. 왜냐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내 탓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치? 운명이었어.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은 대부분 다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 이거 찍고 있어서 좀 그런데, 뭐 어때? 뭐 우리만 보는데. 이게 겨석하면 이렇게 좀 찍어요, 선생님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있네. 내가 보이니?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걸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고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운명인갑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어떤 무기력함, 그 무기력함의 연속성에서 결국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운명이야 라고 했더니 조금 밝아졌어요.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대. 좀 더 밝아졌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때 한번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이렇게 변했던 시기가 좀 있었고, 한 두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좀 꼰대 같은 얘기 한번 해볼까?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실현 총량의 법칙이야. 내가 만든 말이야. 실현 총량의 법칙. 그때 내가 살고 나서 한참을 이게 막 성찰을 좀 많이 했거든. 그때 누구에게나 시련의 양은 같다라는 게 나의 결론이었어, 사실은. 그런데 그 시련이 일시불로 오냐 아니면 할부로 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그 할부도
3개월 할부로 오냐? 그럼 할부로 와도 좀 더 세겠지, 시련이. 아니면 한 60년 할부로 오냐? 라는 정도라고 나는 생각해.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영혼 군담 수술 한번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현실에서 뭐 한다고? 죄값을 치른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그 죄값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더니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그러면 실현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나는 이제 행복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실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할부가 아직 남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버티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극복 의지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쌤은 되게 극복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나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실현은 어떠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버텨요. 버티면 그 실현이 어느 순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어 가더라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또 느낀 게 뭐냐면, 무조건 웃어야겠다. 무조건 밝게 생각해야겠다. 운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선생님은 몇 년을 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웃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인상 쓰는 거 본 적 있니? 없지. 선생님 늘 밝아. 하지만 내면 안에는 참 많은 그런 슬픔도 있겠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일부러 이제 막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딱 합니다. 망했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해. 망했어. 그러면서 끝내지 않아. 그럼 이건 망했으니까 그럼 다른 거? 그러면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즉 망한 건 이 방법이 망했다라는 거지. 그럼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만만히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만만히 보고 계속 도전해. 알겠지? 좌절하지 말고. 망했다가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야. 아니네? 그럼 스스로가 알아.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 여러분들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요. 도전 못 합니다. 그렇죠? 물론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이 빡세다라는 걸. 그렇지? 그럼 무서워서 도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만만히 생각하고 도전하십시오. 그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신 늘 밝아야 돼. 그럼 에너지가 모여.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돼. 어떤 친구는 그래. 이게 다 준비가 되면 할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준비는 언제 되니?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준비가 돼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즉 우선은 한 발짝을 떼고 우선 도전을 하고 가면서 모자란 것을 채워나가면서 가는 거야.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길디 내가 만약에 A라는 곳으로 내 목적을 설정했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가 아니더라고. 가보면 근데 여기 끝까지 왔잖아. 끝까지 왔더니 이게 두리번 뭐 어떤 길이 보이는 거야. 절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데 묘미가 있다고 짱구 아빠 신영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감을 갖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늘 옳아.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이해까지? 대신 살면서 나쁜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지?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쯤 되게 막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바탕 크게 우셔도 되고 잠깐 쉬어도 된다. 근데 계속 쉬면 안 돼. 그렇지? 눈물 닦고 일어나서 걸어야 돼. 또 나아가야 돼. 뭐 하면서? 웃으면서. 어차피 이거 할부로 온 거거든요. 이해가죠? 나아가는 게 그걸 갚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괜찮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내가 오늘보다 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야. 즉,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 그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 친구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은 자기 자신한테는 안 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힘내라고 하면서 그래야 계속 나아갈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어떻게든 뭔가가 보일 거야. 뭔가가. 아마 처음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달을 향해 가라고. 달을 보고 가시라고. 쭉 가셔야 돼. 쭉 가시다가 달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별빛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러면 달이 아닌 다른 별도 보이거든요. 이해가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막 가시고 너무 늘 기운 내시고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인생이. 선생님 되게 행복하거든.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행복을 지금 내가 행복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 돌아보니.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졸라 멀리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 웃으면서. 알겠죠? 행복이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너무 멀리 있던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좋아. 자,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선생님 단점 되게 많거든? 단점 되게 많잖아.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좋아. 이게 자존감이야. 다른 게 아니야. 알겠지? 갈게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날 네모. 시에서도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체크해주면 좋아요.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자, 물결 쳐봐.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이 가라앉고 굳이 얘기하면 하강적 이미지야. 그치?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뭐예요? 그냥 적적하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야. 외로워 죽겠어가 아니야. 위에는 외롭고 슬프고 어리석어서 죽을 것 같았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운명이 나를 맡기고 나서 마음이 좀 다 가라앉고 좀 쓸쓸하네? 이런 느낌인 거야. 외로운 생각 물결 잡습니다. 자, 생각이 드는 쯤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끊어. 자,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갑자기 얘가 외롭다. 자, 선생님 보세요. 나 좀 외로운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떠올리냐면 갈매나무를 떠올립니다. 갈매나무는 상록수예요. 갈매나무 떠올립니다. 근데 갈매나무도 혼자 외롭게, 나처럼 외롭게 서서 차갑다 이미지. 눈을 막 맞아요. 밤에.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는 거야. 그럼 나도 뭐야? 저 갈매나무처럼 이겨내리라. 그쵸? 그런 느낌으로 갑시다. 볼게요. 더러운 나주 손에 살랑살랑 부이피오. 사랑눈이 와서 문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그냥 난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요거 밑줄 한번 쳐봐. 저기 위에 외로운 생각하고 엮어. 그럼 화자의 처지와 어때요? 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 같은 거야. 자, 그 오른쪽에 동일시라고 써봐. 동일시라고 써보세요.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세모. 어둡다 이미지. 눈을 맞을 눈 세모. 어둡고 추운 곳에서 살랑살랑 부이피오. 소리도 나며 눈을 맞는 끝까지 가로묶어 그 드물다는 굳고 바른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다 지향이라고 해봐. 결국 나는 뭐야?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갈매나무처럼 살자.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볼게요. 자, 요 시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갈매나무고요. 바로 이걸 통해서 극복 의지를 다지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0입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적 세계관.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그냥 뭐예요? 그래, 그냥 외롭다 정도. 요거만 남아있죠. 자, 여기가 플러스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에는 뭐가 있었어? 슬픔, 쓸쓸함, 어리석음. 이게 전체 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슬픔, 쓸쓸함, 어리석음을 느꼈었는데 운명론적 세계관이 오면서 그냥 외롭다 정도. 그리고 나서 결국엔 갈매남을 통해서 극복 의지를 다지는 바로 이게 전체 시입니다. 선생님이 좀 갈매나무로 좀 형상화해 봤어. 자, 좀 그렇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그려봐.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이제 김수영 거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쉽니다.